안녕하세요. 세기 예쁜 요리의 찐빵입니다. 오래간만에 요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저번 주에는 어머니하고 촬영 때문에 제 본업 때문에 출장을 갔다가 그 출장에서 이것저것 이모저모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어머니께서 이렇게 맑은 국물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고춧가루 팍팍 뿌려가지고 신김치 잘 익은 김장김치 얹어갖고 드시고 싶다 하셔갖고요. 그냥 흔한 묵국 끓이는 것보다는 묵국은 묵국이죠. 무가 들어가니까. 무가 메인이 아니고요. 오늘은 이렇게 새우를 냉동실 뒤져보니까 냉동실에 이렇게 얼려져 있던 새우가 있어갖고 어젯밤에 냉장실로 옮겨갖고 자연 해동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해동된 냉동 새우를 가지고요, 새우 완자를 만들어갖고 맑은, 근데 어머니는 고춧가루를 좀 위에 팍팍 뿌려갖고 얼큰하게 드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고춧가루보다는요 좀 번거롭더라도 고추기름을 좀 맛있게 내가지고요, 그 고추기름을 이용해가지고 좀 얼큰하게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 보려고요. 일단은 필요한 거는요, 이 야채는 뭐 부득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야채를 다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보면 그냥 버섯이 좀 남아있어서 버섯하고 무하고 뭐 대파, 그 다음에 쪽파, 그 다음에 이거는 청경채예요. 청경채가 들어가면 좋긴 하더라고요. 이 새우하고 그 다음에 새우 완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청경채하고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재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색을 내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청양고추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준비해 볼게요. 새우부터 손질을 해 주시면 돼요. 새우는요, 머리하고 몸통하고 분리를 해 주시고요, 이 몸통에 있는 새우 살만 이용할 거예요. 머리는 육수를 낼 거라서, 이게 한번 냉동된 거라서 그래도 육수의 맛은요 이 머리에서 많이 남아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이 머리의 양을 많이 넣고 육수를 내게 되면 육수의 색이 너무 붉게 나오니까, 다들 아시지만 뭐 껍질하고 몸통하고 분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우 살만, 굳이 뭐 안에 있는 내장까지 제거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게 좀 깨름직하다 싶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등을 좀 갈라가지고요, 안에 있는 이 검은 줄에 내장을 좀 제거를 한 상태에서 갈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시고요, 머리는 여기다가 모아주세요. 머리를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있는 내장만, 이거 굳이 이 작업은 안 하셔도 되는데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좀 제거를 해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물론 제거를 했지만요, 그냥 사용하셔갖고 가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살하고요, 이렇게 머리 일부, 다는 아니고요, 준비하신 양의 머리에 한 반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냉동됐던 거를 해동하시게 되면 요 안에 있는 머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질척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좀 흐르는 물에다가 살짝만 헹궈 가지고 머리 넣고 육수 내주시면 훨씬 더 맑은 국물에 새우 머리 육수를 얻으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나머지 야채 쓰는 거는 요거 육수 내는 동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물 육수를 낼 거에는요, 그렇게 많은 재료는 넣지는 않을 거예요. 무, 그 다음에 통마늘, 그 다음에 청양고추, 저는 3개 정도만, 좀 얼큰하게 드시는 걸 좋아하셔갖고 이렇게만 집어넣을 거고, 요건 고명으로 파, 요거는 쪽파, 그 다음에 청경채, 홍고추, 요거는 고명, 그리고 여기 홍고추는요 새우를 다질 때 이것도 같이 다져갖고 집어넣으면 색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홍고추는 하나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아예 끓일 냄비에다가 썰어가지고, 무도 그렇게 많이 집어넣지 마세요.
그 다음에 통마늘도 빨리 우러나라고, 너무 크면 세 토막 정도 내셔갖고 집어넣으시고, 청양고추 이렇게 꼭지만 따내고요. 요 씨채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요. 그리고 대파도 넣어주셔야 돼요. 이건 육수용이라서 좀 두툼한 걸로 해갖고선 이렇게. 다음에 아까 머리, 새우 머리. 다음엔 다시마예요. 다시마도 한 조각 정도. 이건 좀 이따가 끓기 시작할 때, 한 소끔 끓으려고 할 때 건져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을 붓고 끓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육수예요. 기본 베이스가 되는 육수.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 빨리 끓여내셔도 좋지만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비린내를 좀 날려주세요. 그 새우에 또 비린내가 있거든요. 그 특유의 비린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갖고 찬물에서부터 이렇게 끓이면서 날려주시면 훨씬 더 비리지 않은 맑은 새우 육수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단단한 무가 조금 무를 정도까지만 육수를 내주시는 거예요. 육수를 낸 무를 함께 드셔도 좋지만 무보다는 새우가 중심이에요. 새우 완자를 만들 거거든요. 새우 완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무는 건져 내주시면 돼요. 육수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이게 끓는 동안 새우 완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새우를, 손질한 새우를요 다질 거예요. 근데 새우를 저처럼 손으로 다지기 싫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차포를 이용한, 믹서기에다 갈지는 마세요. 너무 고와도 완자가 그 씹히는 식감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차포를 이용하셔 갖고 갈아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차포 없으시면 저처럼, 저희 어머니가 약간 씹히는 식감을 좋아하셔 갖고요, 그냥 칼로 다지려고요. 칼로도 쉽게 다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새우에 살이 조금 토실토실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이게 새우의 살이 씹히는 게, 살짝 씹히는 게 너무 곱게 다지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맛있게 새우 완자를 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곱게 믹서기에다가 갈지 마시고요, 좀 힘드셔도 저처럼 이렇게 칼을 사용해 가지고 좀 입자가 있게 좀 굵직굵직하게 다져 주시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들 집집마다 갖고 계시잖아요. 차포를 이용하셔갖고 이렇게 잘게 다져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요건 씨가 들어가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요 씨는 다 제거를 한 상태에서 같이 잘게 다져갖고 섞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씨를 다 제거하고요. 홍고추가 싫으시면, 아이들하고 같이 드실 거면 홍고추 대신에 약간 붉은색의 야채인 당근을 같이 얇게 다져가지고 함께 새우살하고 섞어주시면 훨씬 더 모양도 예쁘고 색도 예쁘고 또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새우살만 넣고 완자를 만드는 것보다는요, 저는 딱 한 개 정도만, 또 너무 굵게 새우살이 완자가 만들어져도 안 예쁘더라고요. 모든 게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새우살하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새우살을요 볼에다 담아주시고요. 요 정도 양이 저는 한 30미 정도 되거든요. 30마리 정도 되는데 저랑 어머니랑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요 계란이에요. 계란에 흰자를 집어넣을 건데요, 이 계란에 흰자를 집어넣는 이유는 이 전란 계란 하나를 통째로 집어넣는 것보다는요, 흰자를 집어넣으면
이 흰자에는 기포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부푸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응집된다고 하죠. 이 살이 흩어지지 않게 끓이게 되면 아무래도 다진 거기 때문에 흩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흰자가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계란에 흰자 전란을 다 집어넣는 것보다는요, 흰자만 집어넣으시는 게 좋으세요. 이래서 이렇게 해서 흰자만 이렇게 계란에 흰자만 넣어 주시고요. 전분이에요. 이렇게 전분을 준비하신 양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는 30마리에 한 큰술 정도만 집어넣을게요. 또 계란의 흰자가 좀 부드러운 느낌을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찰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씹는 식감이 좀 부드러워야 맛있으니까 계란의 흰자는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맛술이에요. 맛술도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새우라는 해산물이기 때문에 저는 한 큰술, 두 큰술 정도의 맛술을 넣어주고요. 다음에 후추예요. 해산물이니까 후추도 조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요, 간을 맞추는 거예요. 간은요, 새우에 좀 간이 돼 있어요. 기본적인 간이 돼 있는데 소금으로 하시든 아니면 저렇게 저염간장, 저처럼 이렇게 저염간장을 사용해 주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오늘 어머니가 소금간보다는 이 저염간장, 간장간을 좋아하셔갖고 간장간으로 맞추려고요. 대신에 소금간으로 하실 때나 간장간을 하실 때는요, 이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에 새우의 살에 간이 돼 있으니까 짭짤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게, 기본보다는 좀 적게 넣으셔갖고 간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좀 짜게 완자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참기름도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돼요. 저는 소금으로 안 하고요, 이렇게 간장으로 할게요. 저처럼 이렇게 간장간을 할 때는요, 좀 적게 넣어주세요. 간장 색 때문에. 그래서 또 짤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이렇게 저염간장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은 한 큰술 듬뿍 넣어주세요. 해산물하고 참기름이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 반죽을요, 찰지게 한 방향으로 해갖고 계속 치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완자가 풀림이 좀 덜 하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완자가 만들어져요. 가능하다면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양념 때문에 이렇게 수저를 이용해 갖고 어느 정도 양념이 새우살하고 잘 섞였을 때, 이때부터는요, 수저보다는 이렇게 저분을 이용해 가지고요, 젓가락을 이용해 갖고 아주 찰지게 섞어 주시는 게 또 쉽고 간단하게. 너무 수저를 이용하거나 손을 이용하게 되면 수저 살에, 그리고 손에다가 손에 너무 많이 새우살이 범벅이 되니까 이렇게 젓가락을 이용해 주시면요, 또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돌려 주시는 거예요. 젓가락을 이용하셔 갖고 이게 한 방향으로만 계속 치대 주시면요, 요 새우살 완자가요 좀 더 부드럽고 그 다음에 찰지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정도 대기. 어떤 분들은 새우 완자를 만들 때 제가 한 요 대기보다는 조금 더 되직하게 만드셔갖고 공굴려갖고서는 아예 완자 모양을 만드셔갖고 완자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수저로 떠가지고 모양은 예쁘게 안 나와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수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내 주시면 끓는 국물에 육수에다가 넣어주시면 이게 모양도 살아나고 예쁘게, 또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끈적임 없이, 손에 낭비 없이, 새우살에 낭비 없이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갖고 새우 완자 반죽을 만들어 주세요. 반드시 간은요 슴슴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새우살에 간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염간장을 사용하시든, 그리고 반드시 참기름이 들어가야 훨씬 더 고급진,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맛이 느껴지는 새우 완자를 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육수가 어느 정도 끓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육수에서 건져낼 거 다 건져내고요, 그 다음에 완자를 떠 가지고 한번 새우 완자 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끓기 시작할 때 다시마만 1차로 건져내 주시고요. 여기 있는 나머지 재료를 건지기 전에 간을 맞춰 주세요. 저는 저염간장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2큰술 정도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간을 한번 봐보시는 거예요. 저는 됐거든요. 이제 한 소끔 더 끓인 후에 나머지 모든 걸 다 건져내 주시고 그 다음에 완자를 떼어 놓으시면 돼요. 예, 잘 한 소끔 끓고 있어요. 불을 끄고 보여드릴까요? 이 국물의 색이 이 정도 색깔이 나오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나머지 모든 물린 재료들을요 다 건져주세요. 아주 깨끗하게 모두 건져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요, 무가 이렇게 흐물거릴 정도로, 요 정도로 이렇게 흐물거릴 정도로 이 무에서 맛있는 맛을 다 빼주셔야 돼요. 무의 단맛을. 이제 여기다가 앞서서 만든 새우 완자 반죽을요, 이렇게 해서 끓을 때, 육수가 끓을 때 반 큰술 정도의 양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퍼가지고요 떠내 주시면 돼요. 수제비 뜨듯이. 이렇게 끓을 때 반 큰술 정도 수북히 뜨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수저를 이용해 갖고 이 방법이 가장 쉽고 간단하고 손에 덜 묻히고 그리고 새우살을 낭비 없이 완자를 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크기는 각자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크거나 작거나 상관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참 끓이다 보면 새우살이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완자가 동동 떠오를 때요, 불을 끄고 보여드릴게요. 이 김 때문에 이렇게 동동 떠오르실 때 새우살은 살짝만 익어도 드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새우 완자만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손 깨끗이 닦은 장갑이니까요, 이렇게 토실토실해요. 탱글탱글한 완자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완자를 먼저 떠오르게 되면 건져내 주시고요. 나머지 마저 다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청경채 하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시는 버섯류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청경채하고 버섯 넣고 한 소끔 끓었을 때 그때 나머지 완자 다 만들어진 거를요 다시 한번 데피듯이 같이 집어넣고 살짝만 끓여갖고 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방법이 제일 깨끗하게 완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손으로 하게 되면 손에 너무 많은 새우살이 묻게 되더라고요. 너무 탱글탱글해요. 이 완자가 그냥 드셔도, 술안주로도 그냥 드셔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희 어머니 맑은 묵국을 드시고 싶어 하셨는데 이렇게 새우를 넣은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육수기 때문에 막 좋아하실 거예요. 워낙 새우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물이 끓을 때요, 손질한 청경채하고 버섯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육수 끓는 데다가요, 저는 느타리 버섯이에요. 그리고 요건 청경채, 좋아하시는 야채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숙주도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소끔 살짝 숨만 죽여주세요. 버섯도 숨만 죽이듯이 살짝 한 소끔만 끓어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앞서서 건져낸
새우볼을요, 새우 완자를 함께 넣고 건져냈기 때문에 살짝 식었을 수도 있으니까, 밥에다 말아서 드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좀 따뜻해야 맛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어올랐을 때 앞서서 건져낸 새우 완자를 다 놓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소끔 끓어오르면 이제 불을 끄고 밥 위에다가 얹어 갖고 세팅을 해 주시면 돼요. 이제 고추기름을 만들 거예요. 간단하지만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간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좀 넉넉하게. 나중에 남으면 다른 요리에도 응용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고춧가루 하고요,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 그 다음에 후추도 조금만. 이제 제일 중요한 기름이에요. 기름은 달궈진 기름을요,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그러면 씻고 간단하게 고추기름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고춧가루가 타지가 않아 갖고 훨씬 더 맛있고, 그리고 후추하고 다진 마늘하고 섞여진 거라서 마늘의 향도 입혀진 고추기름이 만들어져요. 이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이 고추는요, 응용을 하실 때 오징어 덮밥이나 제육덮밥에 이 고추 양념을 집어넣고 해주시면요, 맛있게, 훨씬 더 맛있게 볶음을 만들 수가 있으세요. 그때 응용을 해주시고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많지는 않아도 아주 라유라고 하죠. 고추기름이 아주 맛있게, 향도 좋아요. 이렇게 만들면 탄 느낌이 나는 고추기름이 아니어가지고요, 훨씬 더 맛있게 고추기름을 만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한 소끔 끓게 되면요, 다 된 거예요. 이제 더운 밥을 완성 그릇에다 담아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탕국을 위에다가 올려 주시면 돼요. 불을 끌게요. 저는 숙주 없이 느타리버섯하고 그 다음에 청경채만 집어넣지만요, 숙주가 들어가면 맛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건 기호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청경채 싫으신 분들은 숙주만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청경채하고 버섯부터 일단 먼저 올려주세요. 말아 드시는 요리예요. 국에. 그러니까 온반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북식 온반도 이렇게 밥에다가 더운 탕국을, 따뜻한 탕국을 말아 갖고 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국물은 대신에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육수는 넉넉하게 충분히 밥에 적셔져야 되니까요, 육수는 넉넉하게. 다음엔 완자예요. 새우 완자를요, 따로 여기다가 이렇게 돌려 담아주세요. 아, 이쁘다. 탱글탱글한 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하나만 더 담을까요? 넉넉해요. 30마리 정도 했더니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고명을 얹어줄 건데요, 고명은요, 빨간 홍고추는 그냥 색 때문에 예쁘라고 이렇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쪽파를, 송송 썰은 쪽파를요, 파가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라유예요. 아까 앞서서 만든 라유를요, 드실 때 뿌려갖고 드셔도 되지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매콤해요. 너무 잘 어울려요. 마지막으로 통깨도 좀 뿌려주시고요. 다 된 거예요. 이 라유는요 식성껏 첨가를 하셔갖고 드시면 돼요. 다 됐으니까 국이 불기 전에, 국이 푼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안에 있는 밥이 불기 전에 빨리 어머니 모시고 나와갖고 맛있게 한번. 어머니 아마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 오래간만에 해드리는 거라서. 잠시만요. 엄마 드셔봐. 나 이거 새우부터 하나 먹으면 안 돼? 아니 되지 왜 안 돼? 응? 엄마 드시고 싶은 대로 드셔. 하나 먹을래? 드셔봐. 새우 통통하게 아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엄마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엄마 해드린다. 엄마가 맑은 탕국에다가 밥 말아갖고 김치 척 올려갖고선 드시고 싶다고 했는데 맑은 탕국보다는 냉장고에 보니까 냉동실에 새우 있어갖고 이렇게 새우 완자탕으로 만들었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새우 맛이 어때? 끝내준다. 아이고. 맛이 엄청 구수해. 그거 엄청 구수해? 이거 밥 먹을까봐? 응, 밥 드셔. 시장하신데. 그거 밥하고 새우 완자하고 버섯하고 이렇게 같이 얹어갖고 드셔야 맛있어. 잠깐만. 엄마 잠깐만. 왜? 거기 김치를 얹어 드셔야 맛있는데. 그럼 네가 얹어줘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손으로 얹어 드려도 될까? 괜찮아. 이건 또 길게 해서 드셔야 맛있어. 너무 기름. 알았어. 그럼 조그맣게. 자, 나 손 닦았어, 엄마? 와, 또 한 입 되겠네. 드셔봐. 내가 드셔봐. 새우 완자만이라도 드셔봐. 이렇게 그러면. 주문해. 티슈 줄까, 엄마? 응. 어때요? 이거는 매콤하네. 매콤하지. 엄마 매콤하게 해달라고 해서 고춧가루 뿌려갖고 그 묵국에다가 고춧가루 뿌려갖고 김치 얹어서 드시고 싶다 하셔갖고 내가 이거 라유 만들었어. 고추기름. 그거 고추기름 얹어갖고선 그렇게 하니까 맛있지. 더 맛있어? 오래간만에 다 해주네. 그러게 말이야. 정종 해드렸어야 되는데 새우가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엄마가 해달라고 하셨던 묵국만 끓였을 거야. 좀 손이 가도 그렇게 뭐 번거롭진 않아. 새우만 갈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뭐 탕국 육수 내는 거는 다들 아시니까. 엄마 국물 좀 먹어야겠다. 국물? 국물은 어떤 맛이야? 국물은 심심하면서 매콤하고 아주 또 개운해. 무슨 맛인데? 무슨 맛? 새우 맛. 그래 아주 오래간만에 어머니하고 요리 영상 찍어서 올려드린다. 구독자분들이 요리 영상도 좋고 그 다음에 어머니랑 저렇게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모습 담는 것도 좋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영상에 담든 간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 담아갖고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드셨어? 너도 그래 먹어. 촬영 끝나면 나도 먹을 건데 엄마 이 촬영 끝나면 얼른 다 드셔. 지금 이 촬영 내가 말 시키는 바람에 못 드셔갖고 지금 그래. 안절부절 하시네. 알았어 엄마. 그럼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먼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아들이 맛있는 거 해줘서 맛있게 먹었어요. 죄송해요. 저만 먹었어. 엄마 김치 얹어갖고 드신다. 그래서 심심하게 했어.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뵐게요.